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입니다. 날씨는 정말 추운데요. 우리 시장을 9시부터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오늘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강세를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4,420포인트까지 우리 코스피가 쏘아 올리면서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1월이 되자마자 펼쳐지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은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의 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뉴욕에서는요.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IT 투톱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장중에 오늘 70만 원 경신했고요. 지금 삼성전자 4%, 4.87% 오르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13만 6,900원까지 강세가 보였고 두 종목에 대한 증권가에서 목표 TP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소부장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는 지금 반도체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이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세 보이는 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한몫하는데요. 환율이 그래도 오늘 소폭에 오르긴 했지만 1,447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내일부터 열릴 CES에 정말 기대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려 세우려는 종목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 우리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올해를 계속해서 크게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중간중간 나갑니다. 이때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윤수 캐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맥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인 6일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S 2026이 개막합니다. 증권가가 올해 양지수가 더 오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 만큼 우리 증시 앞으로 어떤 모습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처음부터 아주 상승하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47% 상승하며 4,4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7% 상승하며 9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만이 7,333억 원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만이 1,786억 원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5.37% 상승하며 13만 5,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삼성전자가 강세인 이유는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 7일 또는 8일에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의 전망인데요. 최근 범용 D램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전반의 가격 상승세에 HBM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반도체 사업이 초호황기에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10.95% 상승한 15만 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온기가 협력사 전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모장주 잇따라 수주 계약 체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올해부터 한미 크레딧 제도인 HCS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HCS는 고객사가 반도체 장비를 주문하면 주문 금액의 2%를 되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를 통해 고객사와의 장기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2.51% 상승한 3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S2026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로 로보틱스 분야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판매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소매 기준 77만여 대를 판매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총 판매량도 90만 대를 넘어서며 연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부담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와 SUV 중심의 전략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인데요. 이로써 현대차의 미국 시장 체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상승하며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후에도 끝까지 힘써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펼쳐나가면 좋을지 끝까지 팍스경제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1월 5일 오늘 오스틴 전문가 모시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일 와서 눌릴 때마다 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작년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올해도 12월부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네. 사실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많이 여쭸는데 사실 올해도 이런 반도체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는지 올해도 이 IT 투톱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포모 형성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는 지금 또 연초부터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오늘 저번 주와 이번 주 오늘까지 합해가지고 대략 1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삼성전자는 13만 5천 원까지 올라왔고 사실 제가 한 9월, 10월 달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시냐 그때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때 한 13만 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때 그렇게 기억합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연초가 되면서 13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보유를 하셔야 된다. 최소 상반기. 네.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어서 지금 없으신 분들의 이 삼성전자를 담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한 주씩 진짜 담아 가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데, 긍정적이다. 네, 그만큼 이 반도체 업황,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인상폭 그리고 이 숫자로 증명되는 이 실적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악재나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이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AI 거품론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국내에서는 그게 사실 크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도 담아가도 괜찮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저는 한 주씩이라도 조금씩 담아가도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20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20조가 이제 넘으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한 예를 들어서 17조, 18조가 나오게 되면 조금 어닝 미스로 판단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쪽은 깊게 이제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이 신년을 들어서 이제 활성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이보다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연말에 이야기할 때 네. 코스닥이 그래도 잘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뭐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보면은. 네. 근데 그렇다고 코스피에 비해 좋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도 뭐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네. 좀 탄력성도 그렇고 코스닥은 이럴 때 기회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를 가져가면서 뭐 IT 투톱 같은 대형주를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네. 소부장 코스닥 쪽에 있는 소부장도 기회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음. 올 거라고 보시는지 뭐 이런 식의 조금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제 2%,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정 실적 발표에 굉장히 이목이 많이 쏠려 있다. 시장에 이목이 많이 쏠려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뭐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 생각보다 크게 막 엄청 좋다. 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빠지고 있는 업종군들이 뭐 엔터도 빠지고 있고 뭐 화장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사실 일부 종목만 올라오지 그 밑에 맞습니다.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좀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12월 달부터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을 이제 연말 연초부터 담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 같은 시장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시장을 봤을 때 이런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업종군들을 우리가 미리 조금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이제 10월 급등에 이어서 11월, 12월 이 하락분을 이제 대부분 되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담아가셔도 괜찮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을 바라보고 단기적인 수급을 노릴 수 있는 제약 바이오라든가 오늘 또 엔터 섹터가 좀 빠지고 있죠. 네. 사실 엔터는 오늘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상승을 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급락이 나오니까 오늘 사실 시진핑도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엔터 화장품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도 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뷰로 바라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섹터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실적이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도래했고 아직 뭐 한한령 관련돼서는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아직 정확하게 개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관련돼서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고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 바라봤을 때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뭐 SM이나 뭐 하이브 또는 뭐 JIP 하이브는 그나마 좀 덜 밀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종가 부근에 지금 말고 지금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네. 종가 부근부터 좀 담아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이제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점도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지금부터 모아 가셔도 저는 괜찮은 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쨌든 IT 투톱이 날아가는 속에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강세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약한 부분을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음 주에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또 여기에 엔터, 하이브 같은 종목들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눌릴 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종가를 또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힌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참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10%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올랐거든요. 네. 뭐 나스닥이 사실 차별화되는 듯한 느낌이 지난 거래일에 좀 느껴졌는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중심이 되면서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는 굉장히 큰 호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사실 막 10만 전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그냥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그런데 네. 오늘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13만 6,900원. 네. 아, 대단한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삼성전자. 네. 네. 뭐 물론 앞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예. 어쨌든 지금 이 메모리의 업체들의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이제 4% 정도 올라왔었고 또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종목이 10% 정도 올라왔었죠.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실적 발표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실적 자체도 잘 나왔고 향후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맞아요, 불렀어요. 맞아요. 강하게 네. 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쨌든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옮겨와서 적용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높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소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우리 국내 이 글로벌적으로도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이제 막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죠. 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00조를 부르고 있고 120조, 130조 막 그 정도까지 이제 부르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증권가도.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조 또는 이제 90조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불러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조금 가져가도 되지만 그 이후는 2분기 실적이나 이제 1분기부터 이어지는 뭐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주가는 바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신규로 담아가실 분들은 그래서 좀 음봉이 나올 때, 음봉이 나올 때 담아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상반기 끝날 때쯤까지는 이제 숫자나 이제 뉴스 플로우, 어쨌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의 증설은 아니지만은 이제 증설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들 쪽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섹터는 이제 상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로서 코스피가 뭐 4천, 5천, 6천까지 가려면은 반도체 소부장에 이어서 반도체 투톱 종목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줘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보유자는 홀딩 그리고 없다면 오늘 추격 매수는 아니고 음봉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준다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이라도 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앞전에도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투톱이 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가는 장세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시장이 또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에도 유리기판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소부장이 같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은 약간 약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IT 투톱 말고 조금 더 덜 간 종목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네. 그래도 일단은 장비 쪽이 지금 좀 강한 편이죠.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맞아요. 제가 지난 이제 12월 29일이었나요? 네, 그때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던 뭐 유진테크도 있죠. 유진테크도 이제 장비주인데 오늘 굉장히 상승이 강해요. 이제 9만 원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이제 막 60의 이동평균선을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이제 막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술적인 측면, 이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1차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 종목군들을 먼저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종목군들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추려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탑픽은 역시 유진테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진테크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차트상 이제 MACD 지표에서도 지금 이제 막 상승 시그널이 나와줬고 뭐 수급 상황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이 덜어내긴 했지만 다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유진테크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HBM 쪽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힌트를 얻으시고 그때 당시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10% 넘는 최소 15%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더 힘들죠.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이 나올 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다들 아시는 조금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뭐 원익 IPS라든가 뭐 테크윙,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이 장비 쪽에서는 그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역시 리노공업도 아직까지 그렇게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게 어쨌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런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도 꽤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의 관점으로 또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담아가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이 리노공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탑픽을 동진 세미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이제 주가가 확실히 며칠 한 내일까지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십자도직 캔들을 약간 형성을 하고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와 이제 내일 시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오후까지는 흐름을 지켜보고 충분히 지금도 따라붙어도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제 어쨌든 동진세미캠도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관련돼서 이제 수급을 크게 또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월 29일 우리 방송 히든 종목이었던 유진테크까지 AS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홀딩 전략을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종목군들까지 좀 추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CES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젠슨왕이 또 여기서 말할 거란 말이에요. 기조 그렇죠. 연설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쪽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로봇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로봇 관련주의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 HBM 관련주들이 먼저 이렇게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양상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로봇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저번 주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진입을 해보자. 그러면서 짧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 무브엑스도 근데 종목을 보시면은 네, 이 종목도 공략주였는데 오늘 분봉을 보시면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어요. 운전을 험악하게 해요. 네, 정말 저도 이제 방송국에 이제 오면서
이제 오고 나서 또 차트를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봉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지금 변동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로봇 쪽에서는 이 대기업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이제 뭐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레인보우도 지금 오늘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 종가 부근에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무백스도 지금 2% 정도 이제 아직 상승을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 좀 고점이 많이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약간 힘겨워 예. 보이긴 해요. 네, 약간 네, 지금 탄력이 너무 여태까지 강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따라붙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CES를 통해서 어떤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이 현대무백스는 한 번 더 시세를 또 주지 않을까. 무백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만약에 한 8% 9% 초반에 눌리고 시작했는데 그때 잡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좋은 단기적으로 수익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종가 부근에 이 종목도 많이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약간 수익률을 보고 조금 소액으로 소량으로 좀 진입해서 약간 수익률의 기분을 좀 내기 좋지 않을까 내기 개인적으로 좋다. 그렇게 바라보고 만약에 있기 때문에 음봉이라면, 네. 네네 종가 부근에 오늘 어제 종가인 지난 전거래일 종가인 약 23,700원, 뭐 24,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진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은 여러분 사실 오늘 의견이 아니에요. 10월 16일에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 지금 상승률이 13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어쨌든 CES를 앞두고 이렇게 변동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뭐 내가 안 갖고 있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방송 말미에 반도체에 관련한 히든 종목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모백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어쨌든 CES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봐야 할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리고 삼성이 어떤 이야기하고 뭐 SK하이닉스 뭐 네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기대감이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봐야 할지 뭐 이런 부분 고민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로봇 이번 CES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젠슨항 CEO의 어떤 발언 모멘텀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도 이제 이번 CES에 참여를 해서 뭐 다양한 뭐 신기술이나 이 AI 쪽으로 이 인프라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 CES를 통해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아틀라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첫 시연 공개를 한다. 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CES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강하게 붙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HL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HL 만도도 좀 지금 충분히 단기적으로 잡아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일단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이 피지컬 AI 즉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수익성이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이번 이 CES 2026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면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올해 26년 하반기 넘어서 이제 2027년까지의 모멘텀도 조금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섹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기업과 붙어 있는 로봇 쪽 기회가 있을 것이다. CES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생각들, 아이디어들,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해 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우리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원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크게 뉴스가 있진 않아요. 그냥 뉴욕 시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사실 꼬리도 달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보시면 뭐 지금 9.38%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폭이 상당히 깊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실 약간 뷰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뉴욕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AI 쪽이 강하다고 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함께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BHI도 참 가요. 맞습니다. 네, 알 수 없는 국장. 네, 예. 참 어쨌든 말씀 잘해주셨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이 미국 원전 관련 기업이죠. 뭐 뉴스케일 파워나 또 그 밑에 이제 오클로라든지 그리고 뭐 센트러스 에너지 등등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 영향이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 이 원전 섹터로도 조금 훈풍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에 이어서 사실 국내적인 이슈도 있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가 봤는데 지금 전력 반도체 그리고 SMR 이 원전 소형 SMR 쪽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더 준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좀 같이 받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한 이제 뭐 BHI라든지 뭐 한전기술, 한전 쪽도 수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다뤄드렸을 때 이 8만 원 라인을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에 차트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전에 보시면은 8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가 확실하게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한번 빠졌었죠. 빠졌다가 이제 최근 다시 돌아 나왔는데 이 8만 원 밑에서 박스권 행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8만 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차트상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늘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섹터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BHI 항상 두 종목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 이 주요 부품과 기기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대형 원전도 그렇고 이 소형 SMR 원전 쪽도 그렇고 이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 부품을 가져다 써야 되는 이 글로벌적인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가스터빈도 만들고 있죠. 네. 가스터빈 쪽도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미국의 GE, 제노바 같은 이 회사들도 이 가스터빈을 지금 신규로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운행을 중단한 이 항공기 있죠. 폐 항공기에 이제 항공기 엔진을 뜯어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가스터빈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가스터빈 쪽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확충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공급은 그만큼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업황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적인 이 전력 부족들로 인해서 이제 가스터빈 수요 역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5기 가스터빈 추가 공급 계약을 맺고 또 수출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종가 부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8만 원 위에 올라온 만큼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진입해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미국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르네상스 이제 원전 도입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원전 섹터에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 BHI 종목군들은 좀 지금부터라도 담아가도 굉장히 좋은 가격적인 라인에 위치해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이다. 이 종목은 지금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오늘 따라가도 괜찮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 좋습니다.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자. 종가까지 예. 베팅을 한다면 종가 베팅을 하자. 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가 사실 부침을 좀 겪은 시간이 지난 하반기에는 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어떻게 지켜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뭐 트럼프가 미국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두로 경호팀이 대부분 사망했다고 하죠. 근데 네. 지금 또 속보가 나왔어요. 처신을 똑바로 안 하면 2차로 공격하겠다. 너무나 맞습니다.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네, 좀 봤습니다. 너 부통령 너 똑같이 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막 뉴스에서도 막 손가락질을 하고 네. 있는 그런 강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내년을 염두에 둔 것 그리고 뭐 석유 패권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나오고 많죠. 있어요. 예, 네. 예.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자면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파생이 될 거냐 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네. 안타깝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증권가의 얘기들을 보니까 뭐 네. 그렇게까지 지배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괜찮아 이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니야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세요? 일단은 이 전 세계 패권의 이 흐름을 조금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각자 도생을 해라. 네. 약간 이제 미국 쪽 그 밑에 쪽에 있는 라인이 뭐 북반구 이제 뭐 그 밑에 이 남미 쪽 있죠. 뭐 멕시코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베네수엘라도 그쪽에 있는데 네. 그쪽 라인을 이제 자기들이 좀 그쪽 라인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재래식 무기를 너희가 알아서 확충을 하고 이제 자국 국방을 길러라.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뿐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주말간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석유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슈들도 있지만 그 뒷면에 이제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엮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폴란드도 그렇고 뭐 루마니아, 뭐 다양한 국가들 체코도 그렇고 지금 국내 우리나라 이제 무기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군대예요.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K2 전차라든가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수주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제 자국 국방을 이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대만 섬을 에워싸서 군사 훈련도 감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뭐 다양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방산 섹터는 이제 사양되는 산업이 아니라 26년도에는 그래도 지금 보시면 11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흐름이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올해를 기점으로 저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꾸준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섹터가 또 방산 섹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도 저는 좀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의미한 자리를 오늘 또 돌파를 해줬어요.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 겹쳐 있는 121선과 61선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여기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만 원 라인만 넘어주면은 이제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이 차트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 라인을 넘어서 준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도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도 있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수주 그리고 또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사실 한 주에 이제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대량으로 담아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현대 로템 종목을 조금 탑픽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치적인 이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을 판단을 했을 때 방산 섹터는 올해 이제 26년도에도 충분히 아웃퍼폼을 해줄 수 있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어서 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도 보시면은 이제 실적은 다들 잘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어떤 추가 수주 계약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만 붙여주면은 이 장대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산 섹터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산 섹터 안에서도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네, 탑픽은 현대 로템 맞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럼 지금 현대 로템 오늘 가격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런 뷰로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네, 오늘 가격이 네. 중요한 라인인데 이제 20만 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예, 때요. 지금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제 막 여기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진입하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저는 그런 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 20만 원이 넘어섰을 때 확실히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분할로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관점에서 오늘 잘 가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원전 그리고 방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상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1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더해갑니다. 4,427포인트. 오늘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역시 95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속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276억 원 매수세를 점점 더 크게 가져가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뭐 그 가운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수급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수급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좀 상반기 승부를 봐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사실 이렇게 좋을 때 어떤 것을 사는 게 뭐 좋으면 좋아서 못 사겠고요. 안 좋으면 내릴까 봐 못 사겠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오늘 들었는데 네, 네. 어떤 종목을 새해 선물로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이 파트너이자 이 디자인 하우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디자인 하우스라는 이 명칭은 이 반도체 팹리스, 즉 이 설계 기업이 만든 설계 도면을 이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 디자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주력 분야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같은 이 고부가 가치의 이 하이엔드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로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 상을 수상할 만큼 이제 삼성전자향 이 밸류체인의 독보적인 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 미세 공정인 이 2나노 그리고 3나노에서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설계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 동사가 개발비 매출과 이 양산 매출이 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이런 구조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밸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제 테슬라 쪽에 이 AI6 칩을 이 수주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양산 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그리고 AI 칩에 이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삼성과 테슬라의 반도체 공급 계약이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찍히는 시기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작년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쪽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제 좀 대규모의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파운드리 쪽의 경쟁력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이 적자폭을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고 곧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계약,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 반도체 이제 IP 기업인 이 암홀딩스의 디자인 파트너로서도 지금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밸류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올해 작년 실적은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보시면은 이제 R&D 투자와 이제 개발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지출이 많았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작년 이제 12월 4분기 실적이 이제 1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이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실적이 좀 마이너스로 찍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26년도부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26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트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죠. 최고점이 이제 62,800원 라인까지 찍었다가 이 가격 조정을 크게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또 빠졌다가 이제 약간
파도의 형태를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에 이제 막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수급 그리고 주가 상승의 측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QR코드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